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에 아쉽게 떨어질 수 있는 한국 선수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박진섭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북 현대와 대표팀을 오가며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했던 박진섭은 투지 넘치는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대표팀 입지가 2025년 들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에서 백스리 수비수로 나와 활약하면서 승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홍명보 감독 특유의 오락가락한 인터뷰 때문에 백스리를 진짜 플랜 B로 쓸지 백스리 스위퍼의 집착을 계속 가져갈지 알 수 없는 상황. 따라서 박진섭은 지금 26인 엔트리에 가능성 높은 예비 멤버로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재가 현재 부상인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를 고민하는 홍명보 감독에게 권혁규, 박진섭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9위는 양현준입니다. 양현준의 월드컵 운명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강인과 이재성이 사실상 월드컵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동경과 배준호, 양민혁 등 여러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동경이 2월 레스터시티 이적설이 무산되면서 양현준의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이강인의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양현준보다 이동경이 한 발 앞서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양현준이 월드컵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를 주력으로 꺼낸다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공격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 이제 문제는 양현준이 남은 시즌 3개월 동안 폼을 잘 유지하냐에 걸려 있습니다. 8위는 이호재입니다. 지난 2025년 K리그에서 15골을 기록하며 국가대표에 승선했던 이호재는 공격수로 191cm의 압도적인 피지컬로 활약을 했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높은 슛 정확도로 포항의 공격 전술에서 확실한 마침표가 되었죠. 그럼에도 국가대표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오영규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오영규가 터키 벡시타스로 이적하며 대표팀 공격수의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오영규는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유럽이나 남미 수비수들과 대등하게 싸울 경험치를 먹는 반면 이호재는 이제 국대 백업 자리까지 어려워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무래도 K리그 15골을 넣은 이호재보다 유럽 수비수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입증한 공격수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위는 서민우입니다. 2025년 강원FC의 핵심 미드필더로 윤종환 감독의 총애를 받은 서민우는 단순히 수비형 미드필더에 그치지 않고 박스2박스 같은 움직임과 센터백을 오가는 멀티자원으로 매력을 뽐내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터적인 스타일임에도 2025년 그가 받은 옐로우 카드는 단 7장인데 최근 홍명보 감독의 라볼피아나 전술에 가장 부합한다는 재능이란 평가를 들으면서 국대 멤버로 자주 뽑혔고 2025년 미국 원정과 11월 A매치에도 뽑혀 가나전에 45분을 소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국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박영우의 부상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박영우의 대체자 1순위였던 원두재까지 부상으로 서민우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권혁규, 박진섭이란 또 다른 경쟁자와 자리를 다퉈야 하는 상황입니다. 6위는 정상빈입니다. 오랜 기간 대표팀과 멀어졌던 정상빈이 국대로 돌아온 건 2025년 9월 미국 원정이었습니다. 당시 교체지만 4년 만에 홍명보호에 이름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모았던 정상빈. 당시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서 강팀을 상대로 수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백스리를 꺼내들었고 이 과정에서 정상빈이 우측 윙백으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현대 축구의 트렌드인 공격형 윙백을 도입하려는 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정상빈에게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2025년 9월 A매치에서 무난함에 그친 것이었죠. 폭발적인 오버래핑이나 날카로운 크로스를 기대했던 홍명보는 실망했습니다. 정상빈은 공격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어느 한 포지션에 특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월드컵 행이 어려워 보입니다. 5위는 김태현입니다. 2025년 가시마 앤틀러스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 김태현은 2025년 7월 동아시안컵에 처음 얼굴을 드러내며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왼발 센터백이란 장점 때문에 김영권, 권경원을 위해 새로운 왼발 센터백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10월과 11월 A매치에도 김태현은 이름을 올리면서 2026 월드컵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김주성과 김지수 두 명의 센터백이 모두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한 점을 볼 때 경쟁자들의 부상 복귀 후 김태현이 대표팀에 다시 불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센터백 라인에서 김태현이 가지는 장점은 수비력보다 다재다능함에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성이 김태현보다 현재 빌드업 과정에서의 과감한 전진 패스와 미드필더 출신다운 골키핑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김태현의 월드컵 행은 아슬아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엄지성입니다.
거칠고 빠르기로 유명한 잉글랜드 2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가 싶었던 엄지성. 그러나 올 시즌 엄지성은 주전급 윙어로는 자리했지만 월드컵에 나갈 만한 자원만큼의 파괴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29경기에서 한 골 2도움을 기록 중 엄지성이 잉글랜드 2부 리그에서 돋보이는 건 오히려 수비 지표로 같은 리그의 윙어들 중에 최상위 5%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대표 2선 라인업에 수비 잘하는 백업 윙어가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팀의 백업 윙어는 짧은 출전 시간 동안 경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크랙의 면모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표팀 경쟁자 배준호가 스탯은 떨어지지만 기회 창출 능력이 떠오르면서 대표팀 막차 티켓을 엄지성이 따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위는 오세훈입니다. 일본 1부 리그에서 193cm라는 신장을 활용해 일본 수비진을 위협 중인 오세훈은 안타깝게도 스트라이커의 본부인 득점은 낙제에 가깝습니다. 31경기에서 2골도 문제인데 기대 득점 대비 50%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같은 대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래도 오세훈이 국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는 공중볼 경합 승리인데 일본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최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 동료들에게 연결해 주는 포스트 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 중이지만 대표팀에서 홍명보 감독이 공격수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헤더만 잘 따는 오세훈보다 헤더도 따고 골도 넣는 공격수 조규성, 오영규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2위는 양민혁입니다. 2025-26 시즌 QPR, 포츠머스, 코벤트리 시티를 거치며 험난한 잉글랜드 무대 적응기를 보내고 있는 19살 양민혁은 1년 반 사이 팀이 4번이나 바뀌는 환경 속에 거친 잉글랜드의 피지컬 싸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에 기복이 심해 감독들이 양민혁에게 90분 전체를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민혁의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사이 2025년 울산의 이동경이 K리그에서 13골 12도움 스탯을 기록하며 뜨거운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월드컵 엔트리가 미래의 잠재성이 아닌 현재의 기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출전 시간과 압도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동경이 양민혁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양민혁은 현재 유럽 도전기일 뿐이지 안정적인 정착을 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방의 1위는 정우영입니다. 유럽 빅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은 성실하고 헌신적인 선수로 우니온 베를린의 전방 압박 전술을 수행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우영의 이런 장점이 대표팀 선배인 이재성과 정확히 겹친다는 불운이 있습니다. 이재성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재성은 여기에 더해 경기를 읽는 노련함, 동료를 활용하는 연계 능력, 결정적인 순간 득점하는 클러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윙으로 쓰기에는 황희찬보다 부족하고 중앙 미드필더로 쓰기엔 황인범보다 조율 능력이 부족합니다. 홍명보 감독은 활동량 좋은 미드필더를 2명이나 데려가기보다 공격수나 수비 전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